세 번째 주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53분을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 그들은 왜 이재명에게 칼을 꽂았나? 입니다. 참, 제가 이 썸네일에서 보여드린 사람이 세 명이죠. 이상민, 김종민, 조응천. 공통점이 있습니다. 셋 다 우리가 수박이라고 부르죠. 그리고요. 이들은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뭐냐? 지난 대선 때만 해도요. 이렇게까지 수박의 핵심 노릇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된 뒤에 작년 8월 말에 당대표가 됐고 9월 초부터 정식 당대표로서 업무를 시작했으니까 작년 9월, 10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작년 10월 이후쯤부터 갑자기 행동이 더 짜증나게 변해버렸다. 돌변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 김종민 같은 사람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고 이재명 대표가 앞서 나가는 것을 계속 막았죠. 특히 그 인천 계양을인가요? 여기에 출마하는 것을 시비 걸었던 사람들도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수박은 아니었다는 아니지. 처음부터 수박은 수박이었는데 대선 기간 때까지만 해도 약간 수박에서 살짝 핵심은 아니었지. 그 당시 핵심은 누굽니까? 윤영찬, 이원우, 설훈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 당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빠르게 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박 세력이 형성됩니다. 오히려 이원욱이나 윤영찬 같은 경우는 뒤로 살짝 한 단계 뒤로 빠져요. 설훈 같은 경우는 계속 입을 털어왔습니다만 그렇지만 이 설훈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이낙연의 측근 인물이었고 이낙연이 미국 갔을 때 미국 가가지고 안부 물으러 간다 이렇게 해서 미국까지 갔다 온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설훈 같은 경우에도요 올해 4월 이후에 갑자기 입을 많이 다물어요. 여러분 아시죠? 4월 이후에 설훈이 입 다물고 있었던 거. 그런데 설훈이 입 다물고 있는 동안에 더 입을 세게 튼 사람이 이 세 사람. 특히 김종민은 더 열심히 이재명을 물어뜯는데 하여튼 거의 자신의 힘을 다 쏟아붓는 듯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죠? 이원욱이야 원래 그런 자니까 애초에 그냥 내놨다 치고. 자, 여하튼 이 세 명의 특징은 원래는 수박은 수박이었지만 우리 핵심 수박은 아니었는데 약간 수박 껍질에 가까웠는데 자, 수박 한가운데로 흘러 들어간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즉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해서 이들 세 사람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이 세 명은요. 자기들이 가결표 던졌다는 거 숨기지도 않아. 자, 하다못해 이원욱도 가결표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에 대해서 애매하게 꼬리를 내리고 윤영찬도 가결표 던졌다는 얘기로 대놓고 하진 않는데 이 사람들은 대놓고 하고 있지. 자, 이들은 왜 이재명한테 칼을 꽂았을까요? 왜 칼을 꽂고도 한치의 반성도 하지 않는 걸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거 왜 유시민 작가가
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라고 하면서 했던 얘기. 수박이 된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도 적나라한 폭로를 쏟아냅니다. 그들이 왜 수박이 됐는지, 쉽게 말해서 그들이 왜 이재명의 등에 칼을 무한정 꽂고 있는지, 아니 한 번 꽂았으면 됐지 꽂고 또 꽂고, 심지어 단식을 해가지고 병원에 쓰러져 누워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러나라고, 이런 협박, 아유 진짜 인간으로서 하기 어려운 짓 아닌가. 적어도 아무리 내가 저 새끼가 미워도 말이야, 아무리 미워도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렇게 걸걸걸 하고 있으면 인간적으로 야 너 물러나 이딴 소리는 못하잖아, 가서라도 그래 고생이 많소 라고 위로를 할지언정 가가지고 뒤통수 때리고 물러나란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상민 같은 자는 뭐라고? 내가 단식을 하면 다 가가지고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것이 맞는데 내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 이딴 소리를 하잖아. 집단에도 지가 가서 뭐라도 한마디 위로를 하는 게 맞다, 나는 걸 알면서도 나 그렇게 못하겠다 라고 땡깡 부리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거는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공천제도 이딴 게 문제가 아닌 거야. 공천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나한테 경쟁자가 없으면, 또 경쟁자가 영 희마리가 없는 사람 같으면 공천제도 따위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니지. 그치? 이상민도 그렇고 김종민도 그렇고 조응천도 그렇고 나름 중진이에요. 조응천도 이미 재선이야. 이번에 가면 3선 돼요. 그 다음에 김종민하고 이상민, 이상민만 해도 지금 5선이야 6선이야 그렇지. 김종민도 뭐 3선인가 그렇죠. 이제 4선째 들어갔죠. 오랫동안 많이 해먹었어.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경쟁자가 들어오면 와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들의 속성이에요. 근데 뭐 경쟁자가 만만치 않은 새끼가 들어오네? 야, 이 경쟁자를 네가 꽂은 거야? 이재명 네가 꽂은 거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칼 꽂는 거지 뭐. 경쟁자 꽂으면 난 너한테 칼 꽂을 거야. 이런 거라는 거예요. 유시민 작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력한 경쟁자가 생겼는데 이 경쟁자를 당 지도부가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근데 정리를 안 해준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이 경쟁자한테 기회를 줬다. 이거를 난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니 나는 이재명한테 칼을 꽂는다. 즉, 참 열받네 진짜. 아씨 짜증나. 이재명이 경쟁자를 꽂으면 나는 이재명에게 칼을 꽂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보통 그렇습니다. 새로운 정치 신인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치 신인들한테도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당 부대변인 자리, 이런 자리 많이 주고 그러죠. 또는 뭐 당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뭐 민주연구원의 자리를 마련해 준다거나 아니면 뭐 도당 뭐 이런 데 자리를 만들어 준다거나 하여튼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우리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는 청와대의 뭐 비서라든지 뭐 요런 행정관 요런 데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기회를 줘요. 자, 그런데 내 지역구에 엄청 막강한 경쟁자가 딱 들어왔네. 그런데 이 경쟁자를 옆으로 좀 뺀다거나 너 다음에 좀 하면 안 될까? 아니면 다른 지역구로 가면 안 될까? 요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너 여기 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경쟁자가 내 지역구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여지를 만들어줬다. 그러면 난 기분 나쁘지. 날 저격 공천하는 건가? 마치 금태섭 날리기 위해서 강선우 집어넣듯이 그런 건가? 라고 생각하는 거지. 기분 나쁘다 이거야. 그거 어떻게 된다? 그래, 그럼 난 얘한테 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누구가 누굴까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라고 말을 안 했지만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아, 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지역 행정구역, 3개 행정구역을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지역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구수도 많고 또는 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 행정구역의 시장이었던 사람이 경쟁자로 떡하니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새로 시작된 경쟁자의 이 활동을 조금 자제시킨다든지 막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구로 좀 돌린다든지 요래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오히려 이 사람 내 경쟁자가 활동할 수 있게끔 당 뭐 부대변인인가 뭔가를 시켜줬다는 거야. 그러면서 딱 뭐가 된다? 누가 보더라도 그 김종민을 표적 삼아서 경쟁자를 붙였다. 그래서 김종민이 졌다고 하는 거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지역 행정구역 3개가 합쳐졌다. 논산, 계룡, 금산 이 3개가 합쳐져 가지고 김종민 지역구가 되죠. 인구는 논산이 가장 압도적입니다. 11만인가 그럴 텐데요. 계룡이 4만, 금산이 5만. 그러니까 논산이 계룡하고 금산을 합쳐도 논산만큼 숫자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 논산에서 전 논산시장이 출마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당직을 받아서 활동을 시작했다는 거야. 김종민 입장에서는 열받는다는 거지. 쟤를 출마 못하게 말린다든지 뭐 어떻게 교통정리를 해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래 너 활동 한번 잘해봐 라고 해서 여지를 주고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김종민이 저 난리를 치는 거다. 지금이라도 전 논산시장 출마를 주저앉히면 바뀔 거다. 아, 나쁜 새끼. 자, 그러면 이상민은 또 왜 그럴까? 이상민은요, 지금 자기가 국회의장을 하고 싶어 해요. 꿈이 국회의장이야. 국회의장을 되려면 뭐? 사실 국회의장이 되려면 이번에 국회의장이 됐었어야지. 김진표 대신 지가 됐었어야지. 그런데 이재명이 이상민을 밀어주려고 안 밀어준 거예요. 아마 국회의장으로 이상민이 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표가 좀 힘을 몰아줬으면 이상민이 어떻게 바뀌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국회의장 선거와 관해서 별다르게 뭐 한 게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에 좀 가까운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죠. 결국에 김진표가 국회의장이 됩니다. 이상민으로서는 열받는 거지. 김진표보다는 내가 낫지 않냐? 그래도 내가 경선할 때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네 손 들어줬잖아. 근데 너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네가 내 손을 좀 들어줬으면, 그래서 내가 국회의장 했으면 내가 너한테 상당히 도움이 됐을 텐데 나한테 이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뭐 그것도 아니라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사람은 이제 국회의장 되려면 어쨌거나 다시 국회의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지역구로 돌아가서 활동을 뭔가를 해야 돼. 근데 이 사람 지역구에도 또 막강한 경쟁자가 등장한 거죠. 대전 유성을입니다. 대전 유성을에는요,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출마하려고 오래전부터 표박가리를 해왔습니다. 이상민 같은 경우에는요, 허태정이 전 대전시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전 유성에 출마를 하면은 자신한테 크게 위협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특히 경선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왜? 이 이상민이라는 사람이 사실 왔다 갔다 한 사람이거든. 자민련에도 갔었거든. 원래 열린 우리당에서 국회의원을 했는데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정체성이 모호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선명한 입장을 내고 있는 허태정 같은 사람이 등장하면은 예, 이상민은 되게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새로운 다크호스가 등장했죠. 누구? 이경. 이경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요, 부대변인 된 게 이재명 대표 쪽에서 추천을 해서 부대변인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제가 봐도 대체로 맞는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이 이경 부대변인이 지역구가 대전 유성을이죠. 이경이 대전 유성을에 내려온다. 자, 경쟁자가 3명이 됐네. 이상민, 허태정, 이경. 이렇게 되면은 누가 최종적으로 경선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죠. 더군다나 이경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지도가 높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뭐 대선 기간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방송 활동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상당히 많은 공헌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지지율이 77.77%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쪽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이 순간에 대전에 갔을 때 경선을 했을 때 사람들의 표가 많이 올 겁니다. 더군다나 그 경선, 총선에 앞선 이 후보자 경선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원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을 상대로 경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경? 이경, 에이. 아니, 이경이, 우리 마음에서는 이경이 제일 잘할 것 같지. 아이, 근데 대전은 또 다르다고. 아이, 진짜, 사람들이. 아, 운님, 이경 대변인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얼굴이 예뻤는데, 고생을 너무 해서 얼굴이 상했다고. 저는 이렇게 그런 걸 구분을 잘 못하는데, 이경 대변인 얼굴이 좀 얼굴살이 빠졌나요? 글쎄 뭐 그런가? 예, 여튼 뭐 여튼 자, 그러니까 이상민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그 국회의장 하는데 도움도 안 주고 그 대전 유성 이 지역구도 자기한테 공천을 확정을 안 해주고 오히려 경쟁자만 퍽 심어주고 허태정만 해도 엄청난 경쟁자인데 여기에 이경까지 확 꽂아 넣어? 이거 나보고 죽으란 얘기지? 좋아, 그럼 너도 한번 죽어봐라. 야,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 공천 제도가 바뀌어서 불리해지는 수박도 있지만 공천 제도와는 또 별개로 경쟁자, 너무 막강한 경쟁자가 생기는 바람에 불리해진 사람. 근데 그 막강한 경쟁자가 이재명 쪽이거나 또는 이재명이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인데 안 막아줬거나 뭐 이런 경우지. 그래서 어쭈 그럼 나는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와 아우 참 열받네, 그죠? 아이고 이런님, 능력도 없는 분이 욕심이 과하다고요. 참. 김다경님, 이경 잘해요. 이재명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되게 열심히 뛰고 있죠. 이경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 아들하고 딸이 있잖아요. 남편은 이제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딸이 원래는 배우자가 그 역할을 대신해 줘야 되는데 배우자가 없으니까 이제 배우자가 이제 일찍 이제 사별을 했으니까 이제 아들하고 딸이 이렇게 그 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는 모양이에요. 딸이 이경 대변인하고 똑같이 닮았어요. 좀 젊은 이경이야. 어린 이경이더라고. 예, 뭐 그렇게 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니, 이경 이뻐요 이런 얘기 왜 자꾸 하는데? 진짜. 우금치님, 이경님 밥 먹을 때 얼마나 복스럽게 먹든지 밥 먹는 것도 보셨어요? 털털하게 꾸밈 없이. 그래?
그렇구나. 언제 밥 먹는 걸 보셨습니까? 아, 참 대단하네요. 예, 쿨피님, 뭐 싱글맘이라고 해야 되나? 예, 하여튼 뭐 남편하고 사별을 했습니다. 남편이 이제 뭐왜 어떻게 된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하여튼 사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딸 하나, 아들 하나, 딸이 뭐 중학교 2학년인가 되고요.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가 뭐 되는데 아들이 키가 180이 넘더라고. 등치도 아주 산만해. 딱 엄마 두 배더라고. 딸은 딱 엄마랑 똑 빼다 박은 것 같더라고요. 자, 뭐 여하튼 그러니까 당장 저만 해도 이렇게 그 이상민은 욕하고 이경은 띄워주고 하잖아. 이상민 얼마나 위기감 느끼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번에 어디 갔어? 정치 신세계인가 거기 나갔대? 그 말 그대로 그 이낙연 낙지파의 뭐 고향 같은 데죠. 정치 신세계인가? 보통 이 낙지파들이 이상민 되게 싫어했대. 왜? 그 지난 대선 경선 때 막판에 그 대선 경선 그 결선 투표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상민이 안 하는 걸로 틀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이상민 미워한대요. 근데 갑자기 이번에 이상민이 거기 정치 신세계 가가지고 갑자기 이상민 갑자기 인기 폭발이에요. 아주 그냥. 뭐다? 대놓고 이제 나는 이재명하고 갈라서겠다라는 걸 선포한 거지. 즉 지금 대전 이쪽의 분위기가 아무래도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이낙연 쪽의 지지라도 얻어보겠다. 뭐 이런 심산이겠죠. 예. 자, 그래서 이재명한테 칼을 꽂은 거죠, 뭐. 자, 그러면 조응천은 뭔데? 조응천은요, 사실 경쟁자가 더 많죠. 남양주죠, 남양주. 남양주 병인가요? 남양주 을인가요? 남양주 병은 김용민 의원인가요? 자, 여기는요, 원래 그 최민희 전 의원의 지역구였다고 하죠. 원래 남양주 갑을이었는데 남양주 병이 새로 생겨서 여기 이제 조응천 의원이 간 걸로 돼 있지만 어쨌든 보면은 저 최민희 전 의원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에요. 그러니까 조응천 입장에서는 최민희 전 의원이 혹시라도 출사표를 던질까봐 늘 신경이 쓰이죠. 뿐만 아니라 김병주 의원도 있죠. 네. 김병주 의원도 아마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남양주를 노리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거를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조응천도 이번이 세 번째 삼선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대선까지 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뭐 이렇게 만들어주면 자기가 될 것 같은데 안 해주는 거지. 아니 남양주는 진짜 경쟁이 치열해. 누가 갈지 몰라.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 예. 자기 딴에는 뭐 자기가 그 대선 때 이낙연 쪽에 잠시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 이재명 쪽에 더 많은 힘을 보태줬고 특히 그 본선에 들어가가지고는 정말 열심히 띄워줬는데 나한테 이럴 거야. 뭐 이런 서운함의 표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경쟁자를 어떻게 내칩니까? 어떻게 그 경쟁자를 함부로 내치면 그게 또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죠? 글쎄 조응천 의원은 본인이 정말 열심히 뛰었다면 무슨 그렇게 걱정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본인이 워낙에 수박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 놓으니까 지금 찔리는 게 있었던 모양이야. 자, 여하튼 여기에 양기대라는 사람도 있죠. 양기대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말 수박의 원조라고 합니다. 숨어있는 진짜 수박. 제가 민주당 당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지금 뭐 설훈이니 뭐 이상민, 김종민 뭐 이런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뭐 이원욱, 윤영찬 이런 사람들이 지탄을 많이 받지만 실제로 수박짓을 하는 수박의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양기대래. 이 사람이 경기 광명이 있죠. 경기 광명 을인가요?
답인가요? 자, 여기에는 이원영 의원이 출마를 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 비례대표죠. 비례대표인 이원영 의원이 양기대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덤벼들었어. 자, 양기대 입장에서는 정말 만만치 않은 경쟁자가 생긴 거죠. 그러니 더군다나 뭐 우리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만 이원영 의원은 본인이 친명계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양기대 입장에서는 진짜 기분 나쁠 거야. 그죠? 그러니 이들이 이재명 대표 등에 칼을 꽂는 거는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표현이 좀 그렇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수박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다. 김남국 의원이 남겨둔 SNS 글과 같이 공천에서 자신의 지역구를 보장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각 계파별로 공천을 안배해준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계파의 수장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특히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 같은 사람은 자기 딴엔 계파 수장이잖아. 전해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딴엔 계파 수장이잖아. 이 계파 수장이 왜 계파 수장이 될 수 있느냐? 공천을 꽂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지지하는 자기 계파 소속의 국회의원들한테 네 다음 공천 내가 확실하게 보장해 줄게 라는 이런 게 있어야지 그 사람 뒤에 줄을 쓸 거 아니야. 그죠? 이 계파 수장이 이렇게 공천을 보장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당 대표한테 일정한 공천 지분을 나눠 받아야겠죠.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야. 계파 수장들한테 공천권을 나눠주지도 않고 일정한 보장도 안 해주겠다는 거야. 그냥 정석대로 시민들의 여론조사, 당원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착착착착 공천하겠다. 그리고 성적 안 좋은 국회의원들 자르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공천이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은 계파 수장이겠어? 아니지. 아니 지가 다선이면 다선이지. 나도 국민들의 지지받아서 올라왔고 니도 국민받아서 지지받아서 올라왔는데 네가 왜 계파 수장인데? 라고 하는 상황이 생기겠죠. 즉 일본의 자민당이 딱 그런 식이잖아. 일본은 자민당 같은 경우에 계파 연합정당이잖아. 거기서는 계파들 사이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죠. 자민당은 계속 정권 잡고 있고 계파 사이에서 정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럴 수 있는 게 뭐다? 공천권을 자기들이 나눠 가지기 때문에. 즉 일본 자민당 같은 그런 짓을 해야지 살아남는 사람들이고 그런 짓을 하기 위해서 당대표한테 뭔가를 요구했는데 그걸 안 들어준 거지. 그게 어찌됐다? 그러니까 어찌된다? 칼 꽂는 거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이 세 사람은 나름 자기 영역을 확보해 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자신들의 텃밭에 경쟁자가 더 들어온 거야. 그러니 칼.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자들은요. 척결해야 됩니다. 이들이 이재명한테 칼을 꽂았기 때문에 척결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살아남는 수법이 적폐이기 때문에 이들은 민주당에 달을 썼을 뿐 적폐이기 때문에 척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주당 같은 정당이 민주당이 일본 자민당 같이 운영되기를 바라세요? 지금도 김대중, 김영삼, YS계, 동교동계 이래가지고 자 여기는 YS계 꽂고 저기는 DJ계 꽂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나눠먹기 하는 그런 정당이 되기를 바라세요? YS나 DJ처럼 그렇게
민주화의 공헌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이상민이 같이 혹은 뭐 김종민이 조응천이 같이 이재명이랑 같이 단식한다고 들어 누웠어 봐. 그랬으면 그래. DJ YS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쳐주지.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지들이 밥을 굶어봤어? 돌을 던져봤어? 뭘 해봤어? 안 그렇습니까? 자, 우리 오늘부터 수박들을 몰아내된 이유, 그들이 이재명 등의 칼을 꽂고 적에게 동지를 팔아먹은 밀정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들이 기본적으로 적폐이기 때문에 일본 자민당과 같은 개파 정치를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쳐낸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쿨피님 내각제 반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거예요. 일본 자민당 같은 그쪽 개파처럼 일본 자민당의 개파 정치를 뺏긴 자들은 걔들이 내각제 세력인 거예요. 그죠? 일본 내각제처럼 일본의 내각제 같이 돌아가면 개파 정치밖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네요. 자, 광고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약